붓기골리증인 것 같은데 한번 구경해도 될까요? 네. 네. 붓기골리증. 구독자님이 성공하신 투자를 하셨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살짝 얘기를 좀 들어보러 왔는데 이렇게 준비성이 철저하신 걸로 봐서는 보통 분이 아니신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우선 저희 쪽에 연락을 주셨는데 네. 어떤 계기로 연락을 주시게 된 건가요? 우선은 부경꾼님 덕분에 이 물건을 알게 되었고 제 덕분에요? 예, 그렇죠. 알려드린 적이 없는데요. 네. 알려드린 적이 없지만 선한 영향력으로 네. 제가 이제 동천이라는 곳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곳의 상권도 조사를 좀 해보게 되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저평가된 매력적인 장소라고 저는 판단이 됐어요. 그래서 부경꾼님도 구매하셨고 저도 따라서 구매하게 된 그런 물건입니다. 그럼 동두천을 기존에부터 알고 계시던 게 아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동두천이 미군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러셨어요? 네네. 혹시 뭐 북에서 오신 건 아니시죠? 관심이 없던 지역 중에 하나였는데 관심을 가지게 되었죠. 그럼 지금 거주하시는 곳은 어디이신가요? 서울의 강서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에 거주하시고 하시는 일은 직장생활 하시는 건가요? 직장생활은 아니고요. 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요? 네네네. 사업을 하시는데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가지셨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여유 시간이 좀 있다 보니까 이제 이 시간을 어떤 걸로 해서 나의 불로소득을 만들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부동산이 좋겠다. 사업을 확장하는 것도 좋지만 사업이라는 것도 어느 순간 내리막길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부동산을 좀 해서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올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부동산 공부를 하셨고 부동산 공부는 어떤 형태로 하셨나요? 사실 부동산 공부라고 하기에 되게 애매한 게 제가 한 거는 그냥 뭐 유튜브 조금 찾아보고 그냥 매물이 뭐가 있나 그냥 네이버 부동산 조금 보고 부경꾼님 열정적인 구독자로서 열심히 모든 영상 다 열정량 구독자라고 하셔놓고 뒤에 웃으시면은 아니 웃음이 아니라 그런 웃음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특별히 부동산 공부를 따로 하신 건 아니란 얘기예요? 전혀 할지도 모르고 그리고 경매 프로를 좋아하는데 경매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긴 하지만 사실상 권리 분석도 할 줄 모르는 완전 생초보입니다. 생초보시지만 그래도 일반인으로서 부동산에 관심은 가져야겠다 생각하셨고 그래서 부동산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제 채널에 동두천 신시가지 영상을 보고 거기에서 동두천이란 데도 있네 하고 찾아보셨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한 번도 오지도 않은 동네에. 그렇죠. 그럼 동두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 자체가 없으셨겠네요. 동두천. 네, 없었어요. 동두천이라는 동네를 몰랐으니까. 막상 와보시니까 어떻던가요? 굉장히 여기 서울이야 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사람이 있다는 굉장히 붐볐고요. 이동도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지리적 입지도 굉장히 좋은 곳이더라고요. 부경꾼님이 딱 집어주신 이 지행역 부근의 인권 상권들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럼 사업을 하시면서 장사는 안 해보셨을 텐데 좋다라고 생각한 기준이 뭘까요? 일단은 내가 해도 여기에선 성공할 수 있겠다. 근거 없는 자신감. 이 정도 입지와 이 정도 유동인구, 이 정도 분위기면 어떤 장사를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그렇죠. 내가 직접 한다는 생각으로 상권을 쳐다봤을 땐 분명히 다르게 보이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물건을 보러 오신 것도 아니고 단순히 영상을 보고 동두천 신시가지에 대해서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서 직접 오셨고 실행력이 엄청나신 분이시네요. 실행을 하셨고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일반 경매 물건을 보러 오신 게 아니라 매매로 접근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매매로 접근은 어떻게 하셨나요? 부동산을 바로 가신 건가요? 네, 우선은 네이버 부동산에 있는 그 부동산으로 바로 연락을 해서요. 그 물건 좀 보고 싶다고 해서 바로 물건을 보러 왔고 그 자리에서 굉장히 공간이 넓은데 굉장히 저렴하게 나왔다라는 느낌이 좀 받았고 다른 부근에 있는 지역보다는 거의 절반 가격이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러게요. 우리가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셨으면 느낌이 오겠지만 저희가 64평이잖아요. 그렇죠. 전용 64평, 분양평수 100평이 넘는 상가인데 처음 가격을 들었을 때 얼마짜리 물건이라고 들으신 거예요? 저는 2억 7천으로 들었습니다. 2억 7천?
야, 엄청 싸잖아요. 그렇죠. 2억 7천. 그게 일반 매물로 2억 7천이 나왔다는 거네요. 네, 그래서 나온 거에서 누군가 또 2천만 원을 깎아놨더라고요. 네, 그래서 2억 5천이네? 2억 5천인데 생각해보니까 여기 인테리어를 좀 다시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이제 꾸며야 될 것들이 많다 보니까 비용이 조금 많이 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2천만 원을 또 깎았습니다. 아. 그러니까 매도하시는 분께서 3년 동안 장기 공실이다 보니까 마음이 초조하셨던 분이네요. 네, 약간 불안감이 좀 있으셨나 봐요. 아, 저도 항상 이야기하는 게 부동산 투자는 느긋한 사람이 이기는 싸움이에요. 부동산은 이건 마음이 급하면 급할수록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다. 왜냐면 2억 7천 나온 걸 2천 깎았던 분이 2천 깎기만 하고 계약을 안 하니까 더 조급해지셨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분 외에도 수많은 분들이 거쳐갔겠죠. 근데 다들 선입견을 가졌던 게 3년 공실이었다. 그리고 여기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인테리어를 좀 바꾼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도 쉽지 않았을 텐데 왜냐면 직접 장사를 하시거나 아니면 이걸 내가 무슨 다른 계획이 있으셔서 사업의 업종을 접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테리어를 다시 한다는 생각은 공실에서 공실 상태로 인테리어만 다시 한다?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시게 된 이유가 있나요? 우선 제가 여기 구매하고 인테리어 하겠다라고 하니까 부동산 사장님도 그렇고 뭐 관리소장님도 그렇고 이거 인테리어를 뭐하러 해? 들어온 사람이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실제로 이거를 임대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들어왔을 때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많은 거예요. 철거부터 위 천장 테스트는 다 뜯어져 있었고 심지어 창문에 유리도 없었어요. 몇 군데는. 그래서 유리가 없어서 밖에 있는 바람이 그대로 들어오는. 시원했겠네요. 8층에 동두천만 시원했겠어요. 그리고 이제 유리창에 파란색 시트지를 다 붙여놨어요. 그래서 파란 방이 돼버렸어요. 룸 자체가 파란 방이 돼버리니까 이거 약간 이건 좀 아니지 않나. 내가 들어와도 들어오고 싶은 공간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것들은 다 해놓자. 그렇게 해서 인테리어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기본적인 거라고 하는 건 뭘까요? 뭐뭐 하셨죠? 인테리어 하시면서? 철거를 했고요. 철거. 철거를 하고 천장 텍스를 다시 달았습니다. 텍스가 있었지만 지저분한 걸 새 걸로 다 바꿨다. 그리고 조명은 전부 교체를 했고요. 불필요한 유리창에 있는 시트지를 다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도 부분에 천장 테스트도 바꿔주고 조명도 바꿔주고 그래도 조금 환한 공간으로 탈바꿈했고요. 가장 큰 거는 그 공간에 에어컨이 없었습니다. 냉난방 시설이 없다 보니까 여기에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냉난방 시설 제가 인테리어가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드는 이유도 냉난방 시설이 가장 컸어요. 그렇죠. 그것만 해도 거의 한 1,500만 원 들었거든요. 냉난방 시설만 하는데. 그래서 이거를 과연 들어온 사람이 지불하려고 할까? 그러니까 3년 동안 공실이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구매를 하게 된 거고 인테리어를 과감히 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 물건을 보고 매매나 임대로 받던 사람들이 안 들어왔는데 그 사유를 내가 여기 있고 싶지 않으니까라고 생각하신 거네요. 그래서 내가 있고 싶어하게 만드신 거네요. 즉 공실을 공실로 만들면서도 상품화시킨 부가가치를 높인 사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총 비용이 얼마 정도 드셨죠? 인테리어 비용은 거의 4천만 원 가까이. 4천만 원 정도. 냉난방 1,500에 기본적인 거 2,500. 저 아까 감동받은 게 공용 부분에 복도 텍스하고 조명까지 바꾸신 거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같은 층을 쭉 둘러보더라도 왠지 여기만 빛이 나고 환해 보이잖아요. 어떤 부동산에 가면은 여기서 빛이 나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하늘에 계시인가, 이 부동산은 내 것이고 가는 이런 생각도 할 때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런 느낌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잘 포장해서 이렇게 만드신 거고 예쁘게 포장을 하니까 여성 전용 피트니스에서 이 물건을 보고 밝고 좋다라고 판단하셨겠네요. 또 8층에서 이렇게 운동하시기에도 뷰도 좋고 그렇죠. 앞에 사거리에 메인 사거리에 뷰가 가장 좋고 가시성 좋은 곳에서 환하고 시설이 잘 돼 있고 냉난방이 잘 되는 상가에서 원하는 임대료를 받으신 거죠. 충분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계약을 한 케이스가 될 건데요. 그러면 전용 64평, 분양평수 100평 가까운 상가를 2억 7천 나온 거를 4천을 깎아서 2억 3천에 계약하셨고 4천만 원 비용을 들이셨네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 2억 7천에
전 주인이 다 해준 거네요, 매도자분께서? 그렇게 보셔도, 네, 그렇죠. 네. 경매인으로서 되게 속상해요. 나는 경매로 얼마 써야 될지 그렇게 고민하고 경매 물건을 막 뒤지는데, 지금 매매 물건으로 경매보다 훨씬 더 매력적인 가격에 매입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 물건을 보면서 아까 물건을 만약 이게 경매로 물건이 나왔다면 내가 얼마를 입찰했을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저는 3억 이상 적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실제로도 여기가 이번에 구매한 게 시작 경매로 나왔던 물건입니다. 경매로 이게 진행됐었다고요? 네, 경매로 진행된 물건을 구매하시고 기존에 있던 분들이 나가면서 더 이상 들어오지 않았던 거죠. 네. 그럼 저도 좀 한번 확인해 봐야겠네요. 얼마의 낙찰을 받으신 분이 이렇게 파셨을까? 2억 후반이나 3억 초반에 받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그럼 이분은 손절하신 거네요. 많이 손해보고 나가셨네요. 눈물에 손절하시고. 그렇죠. 이 상가를 매입하면은 출구 전략이 별도로 없다 보면 관리비 때문에 이자 비용도 이자 비용이지만 관리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렇죠. 네, 상가에 하자가 생겨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빨리 손절해야 된다는 생각이 점점 급해질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그 관리비도 굉장히 많이 미납돼서 몇백만 원어치 미납이 되어 있었습니다. 매매 당시에도 관리비도 미납돼 있으셨나요? 네, 그 초기에만 관리비를 내다가 너무 공실이 지속되다 보니까 관리비를 아예 안 내고 계셨더라고요.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부동산을 쳐다보고 이게 좋은 부동산이야 안 좋은 부동산이야로 판단이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객관적일 수 없다는 거예요. 즉 매입한 사람, 이 물건을 낙찰받은 사람이 어떤 출구 전략을 갖고 이 물건을 활용하냐에 따라서 이 물건이 좋은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 안 좋은 부동산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경매로 낙찰받으신 분도 굉장히 이 부동산의 매력을 느껴서 낙찰받고 낙찰받을 당시에 굉장히 기뻐하셨을 텐데 장기간 공실이 되고 다른 출구 전략이 생기지 않으니까 매도하려고 내놔봤더니 처음엔 비싸게 내놓으셨겠죠. 안 나가니까 내가 얼마에 샀는데 본전 생각하고 이거 계산해서 본전이라도 받자 하셨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3년간의 공실 동안은 손절하면서 결국에는 2억 3천에 매도가 되게 된 거죠. 그렇죠. 네. 평소에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부동산에 대해서 계시기 때문에 기회가 그래서 오시는 거죠. 그렇죠? 나는 평소에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되어 있어야 하는 건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역시나 실행력이네요. 그렇죠. 영상을 보시고 동두천 신시가까지 오셨다는 것, 그 실행력도 대단하신 거고 부동산을 찾아가시고 인테리어를 바꿔야 되니까 깎아달라고 요청하신 것도 분명한 실행력이신 거고 그리고 저희한테 이메일을 보내셔가지고 이렇게 사연을 이야기하시는 것도 대단한 실행력이시잖아요. 그렇죠. 고마운 마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보내봤습니다. 혹시 제 잘생긴 얼굴을 다시 한번 보고 싶어서 그건 아니고요. 궁금한 게 하나 있긴 했었어요. 네네. 항상 키가 180 된다고 하시는데 실제인지. 네. 뭐 제 키가 180이 되니까 한번 재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영상 보면. 그랬나요? 제가요? 네,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인지 한번 궁금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한번 실제로 뵙고 싶기도 했고요. 네. 갑자기 얼굴 빨개지네요. 네, 죄송합니다. 사과의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는 정직하고 바른 방송만 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물건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2억 3천에 사서 4천만 원 인테리어 비용을 들이고 2억 7천이 들었어요. 대출은 얼마가 나왔나요? 대출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70%에서 80% 정도 나왔을 거예요. 일반 매매인데도 탁감보다 저렴하니까 대출을 많이 해주셨나 보네요. 그것도 있고요. 일단 담보가 아파트 담보로 구매를 했거든요. 담보물을 하나를 더 잡은 거예요? 예.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자 비용도 많이 세이브 됐고요. 물건 들어오려고 했던 사람도 물건이 이제 대출이 좀 아예 없다 보니까 그냥 안전하게 좀 들어오는 경향도 있고요. 본 상가에 대해서 담보물을 잡은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 중에 하나인 아파트에서 저금리의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파트로 대출을 내서 이 상가에 잔금을 내시고 상가는 대출이 없었다. 그러니까 들어오시는 분도 내가 선순위 세입자니까 뭐 보증금 월세 이 정도는 내도 충분한 가치가 있어 이렇게 판단했겠네요. 안전한 물건이다라고 생각했거든요. 훌륭하십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임대가 얼마에 맞춰진 건가요? 임대는 보증금 2천만 원에 2천만 원에 월 150 와서 150만 원. 수익률이 짱짱하네요. 150만 원이면.
처음에 부동산을 투자하실 때 목표하던 수익률이 있으셨을 텐데 네네네. 몇 프로 정도 수익률을 기대하고 부동산 투자를 하시나요? 순수 투자 대비 한 뭐 10% 정도? 10%. 네네. 엄청나게 대단하신 분입니다. 일반인들은 다 4%, 5% 수익을 바라볼 때 10% 투자를 생각하시잖아요. 네네. 본 물건은 수익률이 어떻게 귀결됐죠? 이 물건 같은 경우 수익률이 지금 현재 들어간 비용 모두 다 합쳐서 12% 정도. 12% 정도 수익률을 거두셨다. 네. 일반 매매로 12% 상가를 어떻게 보면 주우신 거네요. 오셔서.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서 계속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는 기회가 있을 때 바로 실행하고 시도하신 게 저는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데 이거 얼마나 걸리셨나요? 공실의 기간과. 저희가 인테리어 하고 나서 인테리어 끝나고 나서 한 달에서 2달 정도 그 후에 바로 임대가 맞춰졌습니다. 인테리어 공사 끝나고 나서 부동산에 인테리어가 다 된 걸 알려드렸을 거고 그렇죠. 부동산에서도 자신 있게 소개를 했겠네요. 그렇죠. 깨끗한 물건이고 좋다. 네, 뭐 이것저것 장점들을 말씀을 해줬겠죠. 뭐 저 기존 뭐 주인이 뭐 인테리어비를 뭐 4천을 써서 뭐 이것저것 다 해놨다. 몸만 들어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진짜 이거 몸만 들어와도 되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런 출구 전략이 가능했던 거예요. 뭐 입지상으로는 부족할 게 없는 입지예요. 그렇죠? 그런데 3년의 장기간 공실 동안 심리적인 저항선이 있던 그 자체를 아예 무너뜨려 버리셔서 이런 좋은 결과를 만드신 것 같은데 하면서 그러면 이걸 하나 성공하셨으니까 현금 흐름도 생기셨을 거고 그러면 내가 이런 걸 몇 개 더 하면 더 안정된 생활을 하시겠다는 욕심이 나실 것 같은데 향후 투자 방향은 있으신가요? 딱히는 없어요. 그러세요? 지금처럼 계속 관심 가지고 계속 보다가 또 이런 기회가 오면은 그때 짚는 거고 그 기회가 오기 전까지는 열심히 벌어서 모아두어야죠. 부경꾼 영상에서 또 어디서 주웠다 이러면 또 옆에 가서 다른 것도 주우시려는 거죠? 네, 그리고 다음에 또 여기 나와서 이렇게 주워서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대단하신데요. 그러게요. 시장 조사를 하는 방법도 좋은 부동산 옆에 좋은 부동산이 있겠죠. 그렇죠. 요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산 부동산보다 좀 더 좋은 것 같아서 살짝 배가 아프기도 한데 지금 저는 제가 그때 샀던 부동산을 바꾸려고 준비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저는 저만의 출구 전략으로 더 멋지게 바꿔놓을 거예요. 그리고 구독자님 같은 분들이 제 주변을 둘러싸야 제 가치가 더 높아지겠죠. 제 부동산 가치도 높아지고 저도 부자가 되고 여러분들도 부자가 되고 이런 생활을 했으면 참 재밌겠네요. 제가 저한테 주신 표를 가만 보니까 수익률 자체도 돼 있고 수익률이 만약 임대로 안 나갔을 때 제 다른 차선안도 준비를 하셨던 것 같아요. 직접 운영할 경우 수익률이라고도 하셨는데 직접 운영할 경우는 어느 정도의 출구 전략을 생각하신 건가요? 일단은 무인으로 운영할 수 있는 뭐 스터디 카페나 아니면 소호 사무실, 아니면은 뭐 간단하게 직원을 두고 운영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실제로 운영을 하려고 했고요. 만약에 3년 동안 임대가 안 나갔다고 하니 이렇게 잘 꾸며놔도 임대가 안 나올 경우 내가 직접 운영하겠다. 왜냐면은 그거에 대한 자신감은 상권이 괜찮고 건물이 아직 살아있고 사람들이 유독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뭘 해도 되겠다. 그래서 실제로 안 들어가면 임대를 안 주고 제가 직접 운영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방금 하신 말씀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냐면요, 이런 자신감과 출구 전략에 대안이 있어야지 들어오실 분이 임차인이 저희한테 딜을 해올 때 예를 들어서 저희가 2,000에 150에 내놨는데 이거 130으로 깎아주세요. 그러면 자신있게 우린 대응할 수 있잖아요. 아니요, 안 해도 상관없어요. 할 수도 있고. 자꾸 이러시면서 제가 직접 할 겁니다. 라고 직접 할 수도 있고요. 보여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출구 전략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엔 이 차선안이 필요 없을 정도로 일찍 나가버렸다. 그렇죠. 그래서 행복하게 마무리됐다. 그렇죠. 마지막으로 저희 그 구독자분들께 먼저 어떻게 보면 선배님이시 되시는 거죠. 실행한 선배님. 선배님의 입장에서 오늘 출연해서 꼭 해주시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은 뭐 한번 좀 해주실까요? 우선은 그 부경꾼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경매가 됐던 실제 매매가 됐던 여기에서 내가 뭐 이득이 된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는 그걸 실행에 옮겨야 된다는 말을 했었거든요. 그 말처럼 저도 실행에 옮겼으니 여러분도 이제 영상을 보시면서 아니면은
다양한 공부를 하시면서 좋은 기회가 있을 때 놓치지 않고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부경꾼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요? 네, 옆에 있는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부동산 경매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목적을 잊으시면 안 돼요. 경매를 하시면서 경매를 여러 번 실패하다 보면은 낙찰이 목적이 돼버리세요. 그러니까 경매 물건에 사랑이 빠지고 어떻게든 낙찰을 받으려고 더 많은 가격을 적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수익으로 귀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 경매는 부동산 취득의 하나의 방법일 뿐이다. 이걸 꼭 잊지 마시고 경매 물건이 좋다라고 판단되시면 마지막 시장 조사 단계로 다른 부동산도 비교해 가시면서 이렇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 경매로 상가를 취득하게 되면 전에 있던 권리에 대한 문제나 아니면 원시 취득에 대한 장점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있지만 일반 매매로 샀을 때도 전에 있던 미납 관리비니 명도 과정에서 수월한 거는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게 이익인지 잘 비교해보고 최종 선택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제가 구독자님을 만나 뵈러 왔는데 구독자님께 또 더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반성하게 됩니다. 제 모습을 보면서 저도 빠샤 해가지고 실행력을 더 키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애로점이 있는 부동산이나 아니면 성공했던 사례들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사연을 같이 구독자님들과 공유해서 직접 찾아뵙고 그 현장을 직접 같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서울 강서구에서 너무 바쁘실 텐데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께 이런 사례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동두천까지 와주신 구독자 굉장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마무리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구독자님들께. 모두 부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끝나신 건가요? 네. 네. 마치겠습니다. 아까 그 공영주차장에서 긴가민가 하셨던 게 그럼 키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마스크 쓰고 있다 보니까.